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명,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240명을 유지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이런 결과를 내기까지 우리 모두 참 애썼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생수, 휴지, 손세정제 같은 생필품이 품절 사태가 있었지만 우리는 현재 품절률이 0%대입니다. 이렇게 국내 생필품 품절률이 낮은 이유는 온라인 시장이 잘 정착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높은 시민의식 때문입니다. 공적 마스크 오부제도 잘 정착했잖아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한 국민들 덕에 시행 50일 만에 1인당 3매씩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망둥이처럼 막 날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은 것 같아서 저는 오늘은 좀 뿌듯합니다. 2020년 4월 2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안구, 수다. 토론 아니고 수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소비자 민생수다 두 파트너 소개할게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CNI 소비자연구소 조유미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내가 저 인사를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요. 아니 우리 조윤미 대표님은 새로운 도전을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우리 실패라고 말하진 말도록 해요. 아, 그럼요. 꽤 올라갔어요. 면접까지 통과했거든요. 그럼요. 어떤 거 하셨었죠? 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대표 공천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절차가 처음에 이제 서류 심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하고 그다음에 당원 투표 이렇게 세 단계로 돼 있는데 면접은 통과해서 당원 투표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당원 투표에서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 공천단들께서 별로 안 찍어주셔서 거기서 이제 중간에 멈췄죠. 아, 그런데 사실 민주당에서 저 같은 사람을 놓친 게 저는 큰 훌륭 복을 놓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그 시민한 사람으로 그 과정을 봤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이제 예를 들면 진보 정당들이 노동자를 위한 정치도 표방하고 뭐 민주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표방하지만 사실 대한민국 정치 중에 싹 빠져 있는 게 소비자를 위한 정치가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미 대표 많이 응원했거든요. 소비자를 위한 정치 이거 정말 네네. 본격화돼야 된다. 그럼요. 근데 아직 그런 부분이 여전히 네. 정치권에 관심이 부족해요. 사실 좀 여러 직능 대표들이 실망스럽긴 하더라고요. 국회 네. 직능 대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취약 계층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뭐 여성, 뭐 노동, 말씀하신 대로 장애 뭐 이렇게 쭉 다 분야가 있는데 소비자라는 분야가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없습니까? 이번에도 없어서 제가 그거 서류를 낼 때 기타를 냈어요. 기타. 아예 카테고리가 없어서? 카테고리가 없어서. 세상에. 그래서 기타를 내가지고, 그 기타가 뭐냐, 그 중에 뭘 했으면 좋겠냐 해서 저는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분야로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면접 보시는 분이 그럼 소비자 피해 분야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소비자 피해는 사실 소비자 이슈에서 굉장히 부분이거든요. 경제 정책과도 관련돼 있고 상생, 뭐 협력 이런 부분도 크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아니고 소비자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름을 처음으로 민주당에 비례에 소비자 분야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넣었어요.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 아니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결과만으로 우리가 실패 성공을 말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과정과 네. 도전 성공하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이고 그래서 너무 미숙한 것도 많았고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좀 오만하게 좀 덜 했다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배운 것도 많고 반성도 네.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소비자 운동을 몇십 년을 하시다가 이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제도권 정치권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소비자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겠다 결심을 하시게 되신 거잖아요. 제가 지난해에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국회에서만 그 포럼을 그
7차를 했거든요. 17번을. 아. 전부 다가 이제 미승 관련한 소비자 관련한 법 개정 관련한 이슈들인데 그거를 굉장히 깊이 있게 몇십 년 동안 연구하신 분들도 있고 또 소비자 운동에서의 관점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갑자기 설명한다고 한두 번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뻗질렀게 국회를 드나들어도 이거는 이 시점에서 꼭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제가 직접 필드에 가서 진짜 뛰어볼까 뭐 이제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제 지난 대선 이후로부터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건데 하여튼 첫 도전이었는데 뭐 나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나름 의미는 있었습니다. 네. 지금 9246님이 다음에 찍어드릴게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당원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 국민공천단은 그냥 일반인 중에 절반은 맞아요. 미리 신청해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청하면 투표권을 줍니다. 네, 네, 9246님 네. 꼭 감사합니다. 기억할 거예요. 네. 네. 이거 선거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끝나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네네. 자, 이제 총선이 지났고 그러면 지금 소비자 쪽에는 이번에 직능 대표가 없는 거고 우리 안정권 소장님은 혹시 이번에 이런 직능 대표 꼭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빠졌다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저는 이번 총선 때 일단 정의당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정책자문을 좀 했고요. 네. 정의당이란 당 우리 청취자들 다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또 외부감시위원으로 뭘 많이 하셨었네요. 외부감시위원. 그러니까 당원이 실세. 아니에요. 비당원 외부감시위원. 근데 이건 우리 국민들 너무나 정당한 권리인 게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정당 운영에 맞아요. 보조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납세자로서 유권자로서 주권자로서 각 정당이 공천을 투명하게 하는지 공정한 특히 소비자단체 대표라든지 세입자 이런 건물주들은 너무 많이 들어가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그래서 저는 조현미 대표님 같은 분 들어갈 바랬는데 아쉬웠고요. 제일 아쉬웠던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우리 생생경제도 옛날에 출연하셨던 분인데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맞아요. 그 세입자 청년 세입자들 네, 주거권 운동하는 분의 권지웅 전 위원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청년 세입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또 국민 세입자들을 위한 정치를 했다고 당당하게 민주당 입당해서 비례대표 도전했는데 지금 더불어시민당 22번을 받았어요. 투표를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17번까지만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당선이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대기 순번에 계시는데 네. 저는 우리 청취자들께서 정치성도 다양하시니까 오늘 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도 있고 슬퍼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나와가지고 누군가에 더 상처나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런 분들에게도 저는 호응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세입자다. 내가 소비자다. 내가 납세자다. 그들의 편에 서는 사람이 국회에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번 총선 때 우리를 직접 대변해주는 나를 직접 대변해주는 분이 부족했다 생각하면 보궐선거라든지 다음 지방선 다음 총선 때 진짜 소비자단체 대표님 뭐 동물권 운동하는 분의 대표님 뭐 그다음에 세입자 그러니까 진짜 우리 국민들 절반 가까이 세입자인데 세입자를 대변하는 세력은 많지가 않잖아요. 국회 내.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지금도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네. 비록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결과 안 좋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변하는 우리 서민들 나 당사를 대변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정치 소비자라는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소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직접 해야 될 일을 비용을 들여서 다른 누군가가 대신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통틀어서 소비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직접 다 국회 가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 비용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금이라는 걸 통해서 네. 비용을 내고 그 비용에 의거해서 정치라는 구조가 움직여지는 거니까 우리가 소비자적 관점에서 정치를 봐야 된다. 그러면은 네. 우리가 제품 하나 살 때도 뭐가 좋은지 꼼꼼하게 비교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책을 더 면밀하게 비교하고 그런 활동들이 훨씬 더 시민사회에서 많아져야 이제 정치가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정치 소비 운동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또 우리 소비자 단체들끼리 그동안에 이제 정치권 들어가고 하는 거에 별 관심들이 없었거든요, 사실요. 근데 이번에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면서 어쨌든 뭐 소비자 단체가 절 추천서 다 써주셨어요. 와. 그래서 다 추천서까지 해서 했는데 안 돼서 제가 그분들께도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되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21대 때는
또 여러 가지 소비자 관련한 정책들 더 많이 입안될 수 있도록 또 계속 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의민주주의잖아요. 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접 다 할 수 없으니 내가 바쁘니 당신들이 하시오라고 세금으로 월급 주고 내가 투표해서 뽑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소비자잖아요. 네. 규모가 다르고 네. 분야가 다를 뿐이지 소비자를 대표하고 또 민생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아까 9246님 다음에 찍어드릴게요 하시는 분이 자기들하고 못 잤어요. 그러셨군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1부에서는 이 정당별로 소비자 관련 민생 관련 이슈들 뭐가 있었는지 우리 총선 정리를 하고 2부에서 좀 소비자 이슈를 다룰게요. 네네. 정당별로 소비자 또 민생경제 관련 공약들이 있었는데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른 사람이 제일 밉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이 눈여겨본 여야의 관련 공약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 소장님. 예, 저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이야기하니까 어쨌든 재난 긴급 지원금. 그게 질문 좀 생각나네 진짜. 긴급인데 아직도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주기로 예. 아직도 야당이 아니 그래도 정부와 여당이 네. 전격적으로 100%로 합의가 됐습니다. 네. 근데 야당만 지금 동의 줍니다. 야당 중에서도 정의당, 민생당은 이미 더 주자고 주장하신 분들입니다. 정의당은 4인 가구면 400만 원이고요. 민생당은 4인 가구 200만 원까지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미래통합당의 당대표와 선대위원장까지 나서서 긴급재정 명령구까지 발동해서 지급해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 아직은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근데 또 역시 우리가 공정한 방송이니까 그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걸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재정 그런 마음 건전성을 또 걱정하시는 애국심에서 거죠.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번에 그 국민 100%로 지급하려면 늘어나는 예산은 3.3조이고요. 그러면 GDP 1,900조 대비 0.2%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GDP 대비해서 40.1%입니다. 이게 기재부 발표 자료 2018년 기준으로. 네. 그럼 거기 0.2% 늘어나면 40.3%잖아요. 솔직히. 또 OECD 지금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평균 110%이고요. 이웃나라 일본은 200%까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전 국민한테 10만 원, 113만 원 정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건전성 잘 지켜왔거든요. 그건 정말 박수 보내주고 기재부 관료들이나 또 미래통합당 같은 야당의 노력도 우리가 분명히 호응을 해주되 네. 이런 대규모 재난 사태에서는 빨리 모든 분들에게 빨리 줄 것 주고 그다음에 더 힘든 분들은 지자체가 지금 추가로 주고 있잖아요. 서울시도 오늘 어제 중소상공인 추가 직접 현금 지원 나왔죠. 발표됐죠. 네, 네. 어제 정부에서도 그동안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라든지 프리랜서들 한 규모가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200만 명, 300만 명이 넘는데 그래서 오늘 어제 100만 명까지 지원하겠다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든 분들은 만약에 골고루 받잖아요. 긴급히. 그러면 저소득층들은 지자체나 각 부처가 추가로 선별해서 주는 거니까 형평도 맞는 거예요. 가난한 분들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조금 더 받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요거 빨리 저는 결정했으면 좋겠고. 그 두 가지가 네.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긴급하고 재난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지금 기다리다가 도끼자루 다 썩게 생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난리라니까 인터넷 댓글 보면요. 긴급 네. 빼야 돼요. 이제 긴급 이미 지나버렸다. 아, 하고 뜨거 있는데 뜨거 이제. 한지 예. 너무 오래됐는데 정말 그리고 너무 이제 재난이잖아요. 뜨겠어요. 사실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지난 작년까지도 소득이 괜찮았다가 이 국면에 갑자기 진짜 재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태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미 등록돼 있는 소득이라든가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나머지 70% 잘라내는 것 자체가 네.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건 좀 전체를 다 주고 근데 제 주변에는 나는 굳이 안 받겠다는 분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수령을 거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는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아동복지에 더 써라. 취약계층 뭐에 더 써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아예 기부 기부하거나 형태. 반납하거나. 네네. 예. 근데 그것을 국가 운영하는데 이렇게 뭐 꼼수라든가 또는 정부가 하는 방식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하여튼 긴급 플러스 재난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려서 이거는 네. 빨리 결정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약간만 덧붙이면 예전에 우리 아동수당 때도요. 네. 100% 모두에게 줄 거냐? 최상위 소득 10%를 제외하고 90%만 줄 거냐 논쟁하다가 똑같은 논쟁이 당시에도 있었죠. 그때 맞아요. 미래통합당이었던 야당께서 굉장히 세게 하기 위해서 10%를 제외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10%를 제외하는 행정비용이 더 비용, 들죠. 절차, 시간, 자료, 서류가 네. 엄청 들어가지고요. 행정비용만 1,000억 원 안팎이 들었고 네. 그 90% 학부모들이 모두 그 서류를 내니라고 내가 90%에 그렇죠. 포함된다는
정말 서류를 열 몇 개를 냈고요.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다 확대됐잖아요. 아동이나 학생들 같은 복지는 보편적으로 해서 그런 불필요한 논란이나 비용 절차 시간을 줄이고 우리 사회가 한번 사회적 합의를 거쳤거든요. 네. 지금 복지가 아니라 재난이기 때문에 빨리 긴급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야 경제도 살아나거든요. 사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번 총선 때 가장 큰 공약이었고요. 그렇죠. 양당 다. 네. 그리고 양당이 굉장히 마음을 합쳐 한 소리를 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아쉬웠던 부분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꼽아주셨고 우리 안 소장님은 조 대표님은요. 저는 이제 구체적인 소비자 이슈 중에 최근에 이제 불거진 이슈를 좀 꼽았는데요. 이제 소비자 소송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난해 이제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분리 화장품. 인분리 유튜브 네, 인분리. 네. 우리 소장님이 알적 놓으면 이거 정말 저도 유명한 알아요, 거예요. 저도. 소장님이 네. 인물이 알적 화장품은 놓으면 모르는데 네. 인플루언서 화장품 유튜브였다. 뭐 그렇죠. 이런 건 알아요. 80만 정도의 팔로워를 네. 거느린 이제 그분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했는데 이제 호박 쪽 제품에서 곰팡이가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거기 화장품을 사용한 소비자들 37명이 모여서 이것 때문에 화장품 품질이 떨어져서 내가 피부에 트러블도 생기고 뭐 두드러기도 생기고 했다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년 4개월 만에 지금 결론이 났는데 패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특히 이제 안전 건강 이런 관련해서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소송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번번이 패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하나 가사미아 기억하세요? 라돈 지금 1급 발암물질 알죠. 라돈. 네, 라돈 침대. 그것 때문에 또 소비자들이 그때 모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암이라든가 이런 질병의 발생이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또 소송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2월 14일이니까 코로나 막 본격적으로 터지기 직전에 그것도 역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건강에 제품 때문에 위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소송들은 대부분 다 패소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입증 책임입니다. 입증 책임. 그러니까 이 인분리 화장품, 이거 분리분리 화장품 써서 피부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상에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피부가 이렇게 된 게 저 화장품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과정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뭐 알레르기 반응도 해도 못도 해도. 그러니까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모든 종류의 입증 책임이 우리나라 법상에서는 피해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입증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입증을 못하면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니 이거는 그 피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일관된 법원의 판결입니다. 근데 네. 미국이라든지 유럽같이 소비자 소송이 굉장히 활발한 나라들은 이 피해에 대한 걸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화장품 때문에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은 수만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물을 잘못 쓸 수도 있고 세수를 제대로 안 해서 생길 수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중에 한 요인으로 화장품이 요인이 된다면 그것도 충분히 어떤 피해로서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인정해주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이걸로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완벽하게 증명해라라고 법원이 요구하면은 소비자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기업은 본인 화장품들에 뭐가 들어있고 어떤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소비자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거꾸로 그렇게 입증 책임을 기업으로 전환시켜주는 네. 이 과정이 없으면은 이런 소송은 번번이 패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법안을 낸 데가 있었어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동안 이제 뭐 얘기만 계속 많이 돼 있다가 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 네. 이제 세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소비자 3법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이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공약에 집단 소송제 도입하겠다. 그다음에 이런 입증 책임 전환하겠다. 이게 이제 공약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징벌적 손해배상. 네,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총선 그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매번 선거할 때마다 이 부분은 공약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단골처럼 늘?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 말씀을 공감하면서 네. 우리 청취자들께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걸 왜 21대 국회에 하자고 우리가 제안해야 되냐? 아니다. 20대 국회 지금 임기가 정확히 5월 29일까지입니다. 근데 올라가 있어요? 예, 이미 관련 국회에 법안이? 여러 건의
집단소송법, 소비자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 입증전환까지도 하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21대를 하려면요 또 4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이 법이 통과되려면. 네. 그냥 국회가 다 바뀌어서 우리 국회법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회기가 끝나잖아요. 국회가. 그러면 기존에 냈던 법이 다 폐기가 돼버려요. 그러게요. 다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데 또 공부해갖고 또 논해서 또 시작해야 내고 돼요. 그러면 1년 걸리죠. 상임위 논의하면 2년 걸리죠. 막 여야간에 쌈 나면 3년 걸리다가 아이고 또 4년 지났네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20대 국회에 마지막에 준엄하게 저희들이 유권자들이 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월 이 순간에도 급여가 나가거든요. 1,200만 원, 월급 1,200만 원 정도가요. 보좌관이 무려 8명인데요. 그분들에게도 정말. 수천만 원의 급여가 합쳐서 나가고 있어요. 네. 5월달 29일까지 근무하잖아요. 네. 5월달은 심지어 국회 끝난 지 않은데 우리 국회법상 5월 29일까지가 어쨌든 이분들은 월급 받습니다. 그러면 자 20대 국회의원들이요. 마지막까지 제발 일하고 떠나자. 그럼 저는 제일 급한 법 소비자 집단소송법 마지막까지 징벌적손해배상. 아니고요. 마지막이라도로 바꿔주세요. 네, 마지막 이라도. 예, 예. 언어 표현에 조심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 제가 불쾌함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이라도 가자. 그동안 많은 스트레스와 실망을 줬다면 네. 정말 이 남은 4월과 네. 5월달 동안에 소비자 민생 법률말이라도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그 청와대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요. 나머지 주민은 5월 11일부터 신청받아서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금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부디 추경안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다시 한번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 저희가 들어오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게 말을 끊었으니 광고 듣고 올게요.